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운동도 시작했고 음식도 많이 줄였는데, 그런데 왜 뱃살만 안 빠질까요? 특히 뱃살 중에서도 아래 뱃살만 안 빠진다고 40대 50대 여성 환자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요, 이 뱃살이 고민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팁이 아니라 최신 의학 연구를 기반으로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뱃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질까요? 바로 뱃살이 빠지는데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뱃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뱃살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3단계를 거쳐서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이 논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9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뱃살을 빼기 위해 15주간 초저열량 식단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6주간은 900kcal의 아주 적은 양의 식사를 했고요, 7주부터 15주까지는 1600kcal의 식사를 했습니다. 15주간 식사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 환자분들의 내장 지방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요,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리터가 넘는 지방에서 2리터가 채 안 되는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간 지방은 71%가 줄었고 피하 지방은 3cm에서 2.2cm로 27%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양이 제각각 다 달랐다는 거죠. 간 지방이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다음은 내장 지방이고, 그 다음은 피하 지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랫뱃살인 피하 지방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첫 번째 교훈점은 피하 지방이 빠지는 데는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피하 지방이 안 빠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아랫뱃살도 빠져 있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점은 바로 식단인데요, 이분들이 900kcal 그리고 1600kcal 이렇게 적은 양의 식사를 했을 때도 계속 유지했던 게 바로 단백질 양입니다. 이분들은 900kcal를 먹을 때도 60g의 단백질을 먹었고요, 그 이후에는 120g까지 단백질 양을 점차 증가시켰습니다. 이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인슐린 민감성이 늘어나고 또 내장 지방을 빼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개월간 조금만 먹으면 내장 지방, 이 뱃살이 쏙쏙 빠질까요? 네, 빠질 겁니다. 그런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을 보면요, 이 연구에서도 2형 당뇨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1000kcal 미만으로 아주 적은 식사를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요, 탄수화물을 160g 이상 먹었고요, 한 그룹은 탄수화물을 100g 이하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워낙 조금 먹었기 때문에 4주 동안 체중이 7kg이나 감량되고 혈당도 200이었는데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내장 지방이 빠지는데 차이가 생겼습니다. 고탄수 그룹, 탄수화물을 160g 이상 드신 분들은요, 내장 지방이 8%밖에 감량되지 않았는데 저탄수 그룹, 탄수화물을 100g 이하로 드셨던 분들은 32%가 감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빠지는데 거의 4배가 차이가 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단백질을 최소량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인슐린이 지방 분해 효소인 HSA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이 탄수화물을 계속 먹고 있으면 내장 지방이 분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처럼 탄수화물을 하루에 먹는 걸 100g 이하,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탄수화물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70g 이하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연구를 통해서 뱃살을 잘 빼려면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단백질 충분히 먹고, 세 번째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뱃살을 빼는 어떤 구체적인 식단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공깃밥 한 공기가 70g의 탄수화물입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종일 통틀어서 공깃밥을 반 그릇 정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빵의 경우에는 식빵 한 조각이 30g의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빵 한 조각을 하루 종일 허용되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나도 모르게 섭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탄수화물인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계란 하나가 보통 6g 정도 되는 단백질이고요, 손바닥에 해당하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의 양이 120에서 150g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단백질로 치면 한 20에서 30g 정도 됩니다. 우리가 두 끼나 세 끼 식사를 할 때 최소한 20g 이상의 단백질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만약 단백질을 이 정도 잘 못 드신다면 단백질 쉐이크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뱃살 빼는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요. 운동은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운동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운동할 시간이 보통은 다들 없으실 겁니다. 운동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활동 대사량을 20에서 30%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앉아 계시는 일을 한다면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에 30분에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알람을 맞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렵다면 1시간에 2분 정도 걸어보는 시간을 걷는 겁니다. 걷기가 좀 어렵다면 1시간에 스쿼트 10개에서 20개를 꼭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좀 더 늘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5층 이하는 다 계단으로 다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타는 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전화통화를 하신다면 앉거나 서 있지 말고 좀 돌아다니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통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한 3,000보, 4,000보 걷던 분들이 6,000보 이상 걷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6,500보 이상 걷게 되었을 때 연구에서는 내장 지방과 뱃살을 빼는 효과가 좋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런 좋은 습관들, 식단과 운동, 일상생활의 이런 습관들을 3개월 이상 지속하시면요, 뱃살이 잘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다이어트 약을 좀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약에 대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다이어트 약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뱃살이 왜 안 빠질까요? 3단계로 거쳐서 간지방, 내장지방, 피하지방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서 피하지방이 빠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식단이 굉장히 중요했죠. 단백질은 하루에 최소 60g 이상, 그리고 탄수화물은 100g 이하로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좀 늘려보는 것을 좀 제안해 드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정말 안 빠진다고 생각했던 뱃살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좋은 의학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